최근 뉴저지주 버겐 아카데미 사태에 대해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연방교육부 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ICE가 식품서비스업계 고용주 단속을 예고했지만 불체 종업원들의 체포와 추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최근 몇 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퀸즈 칼리지의 대학원 과정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연방 하원이 고등교육법을 수정하면서 학자금 대출 규모를 제한하고 융자 탕감 제도는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뉴저지주 버겐 아카데미 사태에 대해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연방교육부 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교사와 학교장을 해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30일 베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과 크리스토퍼 포리너 뉴저지 검찰총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한인 학생 대상 인종 차별 사태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한은 해당 교사의 즉각적인 해임과 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은 학교장의 해임, 뉴저지 전체 학교 대상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학교 측의 이번 문제에 대한 공식 문서, 또한 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드보스 장관 및 교육부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서한을 통해 이번 사건은 연방 증오범죄보호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에게도 고통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엄격한 조사와 함께 혐오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2년 전 LA 한 중학교 역사교사는 사람들이 링컨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흑인을 사랑해서라고 말해 $21만 배상을 명령받고 합의했습니다. 이때 판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인종차별 발언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식품 서비스 업계의 ICE의 대대적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불법을 일삼는 고용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지만 불체자 종업원의 체포와 추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가 ICE 내부 문건을 입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식당 등 식품 공급 업계를 대상으로 한 ICE의 전국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로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체라는 신분을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업주들을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2년 전 법무부가 적발한 한 세븐일레븐 운영업주는 100여 명의 불체자를 고용하면서 타인의 신분으로 합법 고용을 위장했고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ICE는 이 같은 행위들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특히 전체 불체자의 약 9%가 식품업계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ICE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고용업주 적발에 협조하는 불체 신분 근로자는 임시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톰 호만 ICE 국장 대행은 단속에서 적발된 불체 신분 근로자는 모두 구금돼 추방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혀 이번 단속의 대상이 업주만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ICE는 맥도널드의 버거빵을 공급하는 제빵 업체를 급습해 800여 명의 불법 노동자를 적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최근 몇 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총 108만 명으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미국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 수는 총 108만 4,7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을 다녀간 한국인은 총 197만 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한 해 미국 방문 한국인의 수는 200만 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방문자 수를 국가별로 보았을 때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영국,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 무비자 방문 제도가 시작된 이후로도 최대 수준입니다. 미 방문을 목적별로 보면 여행과 휴가가 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친지 방문 21%, 나머지는 비즈니스 목적 방문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총 86만 2,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010년 110만 명을 기록하며 폭증한 이후 2015년 다시 급증하면서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는 여름철 성수기 7월과 겨울철 12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칼리지의 대학원 과정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뉴욕시 소재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봄학기부터는 퀸즈 칼리지에서도 뉴욕주 공립학교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현재 공립학교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은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의 4년제 학사 과정과 뉴저지주에서는 러커스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결실을 맺은 퀸즈 칼리지 공립학교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기존 학사 학위 취득자 이상을 대상으로 3학기 동안 최소 24학점을 취득하면 뉴욕주가 인정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GPA 3.0 이상, GRE 시험 점수, 추천서 세매, 입학 에세이 등이 요구됩니다. 미국 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지원자는 토플 점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에는 3가지 주제를 통한 연구활동, 워크숍과 교사 시험, 교생 실습을 통해 7에서 12학년 공립학교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접수는 이달 중순부터이고 입학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는 그동안 학군 등을 상대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어 교사 양성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스페니쉬와 중국어 교육 강화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실정이어서 다각적이고도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9년 만에 고등교육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규모를 제한하고 융자 탕감 제도는 폐지될 전망입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하원 공화당은 1965년 고등교육법을 2008년 이후 9년 만에 수정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방학자금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일명 교육개혁을 통한 진정한 기회 성공 번영 장려 법안은 현재 학자금을 무제한 대출해주면서 오히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학자금 대출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 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며 10년 상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을 갚으면 일정 기간 후 남은 대출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융자 탕감 제도도 폐지합니다. 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 중 20에서 25년 상환 후에는 남은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폐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펩사 절차는 간소화했으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굳이 펩사를 통한 100여 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IRS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의 사설대학은 대학이 위치한 주에서만 인가를 받으면 되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워크스터디 프로그램 예산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뉴욕 일원의 2018년 컨포밍 융자 한도액이 6.8% 인상됩니다. 집값 인상만큼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원유닛 또는 단독주택의 컨포밍 융자 한도액이 주택가격 상승률만큼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만큼 주택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주택금융국은 뉴욕과 뉴저지 포함 전국 71개 카운티의 컨포밍 융자 한도액을 올해 대비 6.8% 오른 67만 9,6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국은 컨포밍 융자 일반 한도액도 현 42만 4,100달러에서 45만
3,100달러로 역시 6.8% 인상했습니다. 이는 올 3분기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간 주택가격이 일반 한도액의 115%를 초과하는 지역은 이보다 더 높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컨포밍 융자 한도액이 6.8% 인상되는 지역은 퀸즈와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 5개 보로이고 롱아일랜드 나스와 서포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뉴저지 버겐 카운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지역의 뉴욕과 뉴저지 대부분의 카운티는 일반 한도액인 45만 3,100달러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컨포밍 융자 상한선이 6.8% 오른 것은 시장 현실을 적극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융자 한도액 인상이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개선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운행 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심야 운행을 중단할 것이 제안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현재 24시간 운영 체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심야 지하철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보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잦은 고장에 따른 연착 문제로 연간 3억 8,9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비영리기관 리저널 플랜 어소시에이션은 심야 운행 지하철 이용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야간 버스 운행을 늘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잦은 고장과 연착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맨해튼 제이콥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 제2의 버스 터미널을 건설하는 안과 맨해튼 진입 차량들로부터 교통 혼잡세를 징수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버스 터미널 건설로 전철과 버스 운행을 증편하고 교통 혼잡세는 지하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후 날아오는 병원 빌과 앰뷸런스 사용료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집 앞 병원에 갔을 뿐인데 앰뷸런스 이용료가 3,000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헬스 뉴스는 앰뷸런스 서비스 비용이 천정부지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분간 탔을 뿐인데 2,000달러가 넘는 영수증을 받는가 하면 4마일 거리를 이동하고 3,000달러가 넘는 비용을 청구받기도 합니다. 카이저 헬스 뉴스는 최근 32개 주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사설 앰뷸런스 회사를 선택할 경우 비용에 대한 통제는 더욱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이웃이나 친척 심지어는 누군가가 911에 연락해 앰뷸런스를 부르고 있어 추후 책임 소재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컨슈머 유니언은 30-40년 전만 해도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언제부터 수천 달러의 리무진 서비스처럼 변했는지 모르겠다며 저소득층에게는 지병만큼이나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앰뷸런스 회사와 보험회사들이 공정한 가격 설정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사설 수용회사로 자리를 잡았고 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주의 주류 판매 시간 연장 법안이 주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6개 도시에서만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LA와 롱비치, 웨스트 헐리우드 등 캘리포니아주 내 주요 6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업소들의 주류 판매 시간을 기존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너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주류 판매 시간 연장법은 5년 동안 시범 운영되며 각 도시들은 자체적으로 업소들을 규제하고 폐점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 종사자 등 지지자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음주 관련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내년 1월 정식적으로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인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내년 11월 치러지는 부에나팍 1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써니박 박영선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박영선 후보는 시의원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갖춘 차세대 정치인이라며 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데이빗 류 의원의 지지 의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에나팍 1지구에서 첫 한인 여성 시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영선 후보가 출마한 부에나팍 1지구는 멜번 애비뉴를 중심으로 북쪽 알론드라 블러버드에서 남쪽 커먼웰스 애비뉴까지가 관할구역으로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43%, 이 가운데 한인 유권자는 20%에 달할 만큼 한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30일 오후 4시 47분쯤 델라웨어주 도보에서 북동쪽으로 6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5.1 규모의 지진은 이후 4.1로 줄었지만 최근 6년 내 미 동부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진 발생 직후 2,000건 이상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2월 출간된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가 뉴욕 타임즈 선정 올해 베스트 서적 탑10에 올랐습니다. 파친코는 일본 강점기 직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제1동포 4대 가족사를 다루면서 한국전쟁 이후 일본에서 겪는 차별과 정체성 혼란, 희망과 갈등을 그렸습니다. 이 작가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현재 영미권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아파트를 단기로 임대해온 마지드 하미드 커먼샤 형제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호텔이 아닌 일반 주거용 유닛에 30일 미만 단기 렌트를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지만 이들은 아파트를 불법 렌트했습니다. 29일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플러싱 매도 코로나팍에 있는 뉴욕 과학관에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리케이 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센터는 예술과 이공계 분야 교육 프로그램에 운영됩니다. 이공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뉴욕시는 스템 조기 집중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관의 어느 부분이 프리케이 센터로 쓰일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과학관의 허가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과 미주 한국어재단이 3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현직 및 미래 한국어 교사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한국어 교사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설립자인 김광희 씨가 30일 뉴욕 한인회 김민선 한인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금 $1,000를 기부했습니다. 뉴욕 한빛교회는 30일 뉴욕 가정상담소 무지개의 집에 $1,000를 기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겠으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옅은 구름이 보이면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